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보다 더 크게 뛰어오르는 힘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민선 8기가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광명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오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에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환경은 아직도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코로나19가 남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서민 경제에 또다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공동체가 해체되며 사회적 약자의 고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상기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탄소 중립 실천이 더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이제 광명시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민선 8기 광명시는 혁신과 성장,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위기에 강한 새로운 도시의 모델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광명시는 위기에 대응해 불평등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가고자 합니다. 탄소 중립, 사회적 경제, 평생학습, 자치분권 등 사람 중심의 정책을 바탕으로 미래 가치를 도시에 담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경쟁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민생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의 일상 회복에 전념하겠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와 더불어 고물가 시대에 접어들며 서민 경제는 더 고통받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기를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업의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고 코로나19 일상화된 디지털 문화가 골목 상권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은 경제 회복의 출발입니다. 양질의 공공 일자리를 마련하고 경력 단절 신중년을 위한 경력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의 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효용적인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탄소 중립 기후 행동 실천을 통해 기후 회복에 앞장서겠습니다. 기후 의병 시민이 중심이 되어 탄소 중립 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탄소 포인트 제도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광명시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광명시 맞춤형 탄소 중립 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 녹색 건축과 재생 에너지 사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기후 문제의 인식 확산을 위한 환경 교육과 교양동 참여를 위한 ESG 경영 문화에도 힘을 쏟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간복지 실현으로 사람을 위한 회복적인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문을 열면 정원이 보이는 정원도시를 조성하면서 정원을 통해 또 하나의 삶의 공동체를 이루고 공간의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세빛공원에 경기 정원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이를 계기로 도심 곳곳에 마을 정원과 공원, 수목원을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 가꾸는 정원 문화를 확산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족형 명품 신도시를 조성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3기 신도시와 광명시 테크노밸리를 비롯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광명시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업이기에 직, 주, 락을 갖춘 친환경 명품 저녁 도시로 조성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품격 있는 주거, 누구나 즐기는 문화생활과 편리한 교통으로 새로운 도시의 경쟁력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공동체 회복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도시를 만드는 것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공동체의 힘입니다. 시민이 도시의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자치분권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편리를 확대하고 공정무역과 공정관광이 일상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광명의 미래는 평생학습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평생학습 지원금으로
누구나 소위 없는 학습을 누리는 평상 도시를 실현하고 불평등을 극복하는 시민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이 도시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함께 잘 살 수 있는 도시, 함께 성장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의 저력과 공직자들의 역량을 믿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광명시의 바른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더 열심히 이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여정에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광명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꿈과 희망을 이루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민신문 신서원입니다. 시장님 그 기후위기 관련해서 선도적인 활동들을 거쳐서 많은 상도 받고 좋은 성과를 받고 있는데요. 또 그런 반면에 우리 광명시민운동장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면서 이 교통 유입 정책으로 탄소 중립라는 게 대치되는 사업이 아니라 그런 게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탄소 중립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광명에는 지금 재개발 건축, 그다음에 광명 문화복합단지, 특히 테크노밸리에 강조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개발 사업, 특히 여기 이제 테크노밸리 같은 그 기업들을 유치하는 곳에 어떻게 탄소 중립을 실천하시려고 하시는지, 거기에 이제 알리백에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지 앞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질 텐데 그런 거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네,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아무런 개발이 일어나지 않으면 탄소 배출이 줄어드니까 그게 가장 좋은 정책이지. 그러나 개발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지속하는 개발, 지속하는 발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3기 신도시에서 싱크폴리오의 사업 진행할 때 LH나 경기도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건설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좀 더 만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녹색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정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나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공건축물과 관련해서는 100% 재생에너지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꾸준히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어린이집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녹색 건축물 등급을 올리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올해 하나 정도는 우리 시가 진행하는 공공시설을 통해서는 100% 녹색 건축물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전략을 세워서 장기적으로는 그 공공건축물은 반드시 재생에너지로, 그러니까 에너지 제로 건축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ESG 친화형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산업진흥원을 설립해서 거기에도 그 사업들을 집어넣어서 ESG 친화형 기업들을 발굴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는 정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탄소 중립 기금을 좀 마련해서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을 가정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타입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저희가 정원도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뉴스판의 김원준 기자입니다. 네. 작년 12월 8일날 제가 국민 산지역이 공공재개발로 홍보를 출범했는데요. 지금 그 공공재개발에 의해서 지금까지 갈등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반대하는 측은 사실 69 이상 동의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이 반대가 아닌데 공공재개발을 더 추진할 건지 거기에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계시고요. 또 반대가 아니라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러한 이제 민간에서의 민민 간의 갈등 과정에서 우리 시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 재개발이든 공공 재개발이든 주민들이 합의해서 모아오면 그걸 가지고 시는 법과 제도 안에서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공공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이런 공공 재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지역에 일정한 정도 행정력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과 함께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도 주민들이 합의를 통해서 재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상하는 겁니다. 통지 신도시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2주 동안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3기 신도시는 작년 연말에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향후 한 1년 동안 지구 계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 또 저희 시의 의견,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지구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워낙 그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제일 큰 거기 때문에 2년 만에 될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특히 60%가 광명이고 40%는 시흥이기 때문에 시흥과 또 광명, 또 경기도의 의견까지 받아서 국토부가 진행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2년이 좀 더 걸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보상이 들어가겠죠. 보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착공이 되는데 이 부지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상하는 시간도 꽤 걸릴 거고요. 다만 정보 차원에서는 이제 이 부지가 크고 보상이 많으니까 대토 보상 쪽으로 많은 정책 방향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 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고요.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원주민들이 다른 곳을 이지 않고 대토를 통해서 그쪽으로 이주해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거나 또 기업하는 분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방향적으로 의견이 많이 모아지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 의견들을 잘 모아서 그쪽에 전달하고 다시 관철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입니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시 장성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3기 신도시 말씀하시면서 글로벌 문화 수도 용역을 통해서 이제 테마를 정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구 계획이 2024년에 제가 수립이 되는 걸로 일단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20% 이상 자동용지 확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글로벌 문화 수도 외에 예를 들어 교통대책이라든지 기반시설, 다른 기반시설들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며, 그리고 자동용지를 신도시나 뭐 그렇게 국토부나 LH에서 개발하는 곳에서 자동용지 20% 이상을 확보한 곳이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명시 테크노밸리가 이제 2024년에 준공되는 것을 시작해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광명시형 테크노밸리가 활성화되려면 어떤 기업들이 거기에 유치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광명시에서는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시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곧 이제 준공이 되는데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대기업이나 아니면 그런 좋은 기업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정용지를 20% 이상 확보한 데는 부천인가요? 북구인가요? 일단 대양지구. 대양지구인가? 네. 대양지구가 거기서 3기 신도시죠. 거기가 25% 내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 이제 공항하고 가깝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그렇게 한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논리를 만들어서 국토부하고 끝까지
협의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것은 우리의 좀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LH하고 국토부 입장에서는 집을 많이 지려고 하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논리와 근거를 제시해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자구역 지정도 좀 하고 여러 가지 2년 동안 도시도 많이 준비해서 국토부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지정을 위한 농협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교통대책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학원역에서 신도림까지 연결하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부분도 이제 나중에 시행하고 또 다 협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남북철도를 연결하는 부분들은 계속 진행해 나갈 거고요. 근데 우리 시는 광명역까지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트램이나 또 서울시로 넘어가는 교량을 신설하는 거 우리는 2개를 요청하고 있죠. 서울시로 넘어가는 교량을 신설하는 광역교통 대책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 국토부와 이런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기업 유치는 사실은 이제 LH는 유통단지하고 일반 산업단지를 하고 있고 첨단산업단지는 경기도시주택공사에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하고 끊임없이 협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협의를 하기 위한 이제 시기가 있다. 아직은 그 타이밍이 좀 아닙니다. 현재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관련 부서에 찾아와서 많은 거 질문하고 갑니다. 어느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렵고 또 기업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공개하는 걸 원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 우리 시가 유치하고 하는 시가 어떤 데인지 말씀 좀 드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강소기업, 중견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어떤 협회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고요. 또 10,000명 이상의 직원을 갖고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우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협의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성원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작년에 재선 취임하고 나서 제가 지장이 안 했습니다. 왜 안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도 계셨고, 제가 하는데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홍수나 이런 거 많이 오고, 홍수하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올해 신년에 말씀드린 게 더 낫겠다는 생각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뵙기도 또 한 달에 많은 분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기자회견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이 도시를 성장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아주 섹시한 뭔가 좀 이건 정말 기색감이야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확 이렇게 움직이지 못한 것에 대한 좀 아쉬움 같은 것도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4년 시정을 펼치면서 늘 갖고 있었던 생각, 지금도 변함없는 것은 미래 사회를 위해서 현재의 어떤 모습을 잘 가지고 가져가 주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5년, 10년, 20년을 평가받는 게 또 의미 있는 것이지 그냥 내년, 후년, 그때그때의 성과 중심의 좋은 평가를 받으려 하는 이 정치 행위와 이 행정 행위가 과연 정의로운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다시 말씀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시기 저희가 함께 가야 할 길이 뭔가 공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목도 위기에 강한 회복력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이 도시를 골고루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해 건승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